부동산을 바라볼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. 선생님도 월세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항상 집을 숫자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요 집에 깔고 있느니 요거 투자하면 매달 이게 얼마야가 자꾸 나와. 그래서 우리는 주거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의 약간 부딪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특히 나는 괜찮은데 내 배우자랑의 부딪힘들이 이게 분명히 선생님만 고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성적인 측면, 논리적인 측면에서 숫자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주거에 대해서는. 맞지. 그게 부딪혀요, 계속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취득세예요. 만약에 선생님도 그 정도 컨디션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거의 막 한 10억 뭐 가까운 선에서 매매가는 되지 않을까? 제가 가늠이 좀 되긴 하는데 수원도 많이 올라가죠.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거의 우리 거에서는 신축이잖아 사실. 그런 거에서 막 10억 막 이렇게 만약 한다라고, 전에 월세로 살던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하면 진짜 싼 거 1층 찾아도 막 10억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, 서울은 더. 그걸 산다고 했더니 취득세를 뭐 1억 2천 3천 막 내야 되는 거 막, 그거 어떻게 내요? 만약에 내가 낼 수 있어도 이건 배가 아파서 나는 못 내겠는 거야. 이거는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생각까지도 나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취득세도 나는 막혀.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는 거잖아. 아파트를 내가 중간에 취득을 하면 난 종부세야. 맞아요. 종부세. 종부세 또 덩치 큰 게 만약에 나한테 들어와 봐요. 1,000만 원이 뭐야? 우습게 맞겠지. 종부세도 속상해. 그리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, 그때 상황에서는 서울은 그때 대출 규제였으니까 또 대출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, 그럼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저는 오피스텔밖에 없었어요. 근데 오피스텔은 보면 서울에도 아파텔 같은 것들 비싸잖아요. 그건 비싸죠. 그런 건 많이 없고,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오피스텔을 찾게 된 거예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물어보셨지만 1호랑 2호를 두 개를 합쳐서 집을 방 3개 해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출입구랑 연결해서 화장실에 따로 이렇게 사무실처럼 만든 거였고, 그래도 저한테는 운이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호수가 붙어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매물이 쉽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이런 류의 오피스텔이 꽤 있어요. 우리 동네 쪽에도 있고 강남 쪽에도 되게 많아요. 그리고 합정동 그쪽도 좀 있고요. 안양 쪽에는 내가 알아요. 그런 거는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니까 저한테는 이해 조건들이, 그리고 딱 마침 이게 두 개 붙은 매물이 나와서 이 건물에서 내가 제일 비싸게 샀어요. 항상 저는 가격을 싸게 사는 방법은 뭐냐고 생각하냐면,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배짱을 부릴 여유가 없잖아요. 나는 제한 시간에 집을 매매해서 수리해가지고 내가 이사를 와야 되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배짱을 못 부릴 여유가 없죠. 붙어있는 매물 누가 채가기 전에 그때 제일 비싸게 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 집은 근처에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이런 교육 환경들에서는 나쁘지 않은 동네로 1년 반 정도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, 여기는 평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온 건 아니에요. 나중에 아이 어느 정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손이 좀 덜 가는 시기가 되면은, 그리고 아이가 혼자 뭐 학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해지면은 그때는 여기도 세를 주고 갈 생각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부딪히는 것들이, 이걸 한번 사가지고 내가 좀 오랫동안 평생 살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나는 시세가 올라가는 아파트를 사는 거는 시세 올라가는 거에서의 유리한 점을 취하는 아파트는 사기가 불편해. 아예 거의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산 건데, 선생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법인이 있잖아. 그걸로 만약에 오피스텔 쪽으로 또 알아본다면 유리한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고,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. 우리는 투자를, 선생님도 월세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항상 집을 숫자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요 집에 깔고 있느니 요거 투자하면 매달 이게 얼마야가 자꾸 나와. 그래서 우리는 주거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의 약간 부딪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특히 나는 괜찮은데 내 배우자랑의 부딪힘들이 이게 분명히 선생님만 고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, 교육생분들 만나면서도 어느 정도의 간극을 좁혀놔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성적인 측면, 논리적인 측면에서 숫자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주거에 대해서는. 맞지. 그게 부딪혀요, 계속.
맞아요. 그래서 나는 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거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갖고 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금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선생님 어차피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 월세를 나는 지금 똑같이 살아도 감정적인 부분은 결국에 내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아니면 아이가 컸을 때 뭐 교육 지금은 상관없는데 추후에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당연히 선생님도 아까 지금은 괜찮은데 추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살기 위해 잡아놓는다기보다 그런 거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 잡아서 월세 아니면 전세 난 전세는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 잡아놓는다는 개념으로 혹시라도 절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집을 하나 잡아놓고 투자를 이어간다면 조금 더 저는 마음에 있어서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. 얘는 내가 지금 가지 않아도 약간 마음의 평화를 취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거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거나 이제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선생님은 애기가 또 둘이나 있는데 그거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2, 3년 후면 이제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상관 안 하는 주의거든요. 나도 그래요. 네, 전학 갈 수도 있고 남자애가 뭐 앞으로는 뭐 학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야. 와이프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. 와이프는 그게 안 돼요. 3년 후가 되면 우린 그땐 이사 절대 못 가. 그래서 선포를 했거든요. 저는. 아예 해외로 나가든 그게 아니면 우린 이사 못 가. 그 전에 여기서 계속 살 건지 이동을 할 건지 자기가 꼭 원하는 게 있는 건 아니다. 근데 결정은 해야 된다.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여기서 계속 살 것도 상관없고 다른 데 이동하는 것도 상관없어. 근데 그 전에 끝내야 돼.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. 내년에 애기 초등학교 가거든. 그래서 빨리 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요. 원래 월세를 한 번 더 갔다가 또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때 생각하지 모르고 밀어놓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작가님이 이거 딱 보고 저런 신박한 방법이 있구나. 나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금적인 거 지금 부동산 상황 안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집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오피스텔에 또 살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죠. 장점도 되게 많아요.